세기의 판결,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그 이혼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측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는 혼인 유지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입장을 바꾸셔서 안 되겠다, 나도 그냥 이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반소를 제기하셨죠. 그런데 1심에서 1억 원이 나와서 그래도 위자료는 뭐 재산분할 금액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하면 많이 나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너무 좀 납득이 어려운 금액이었죠. 뭐 국민들도 뭐 재산이 얼마인데 위자료가 1억밖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2심 판결에서는 그래도 노소영 관장이 승소, 완전히 뒤집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바쁠 때는 한 달간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6월 달에는 또 너무 재판도 촘촘하게 있고 서면도 빨리빨리 내야 돼서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일을 하다 보니 7월이 되었어요. 근데 7월이 되니까 너무 덥고 사실 일하시는 많은 분들도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뢰인분들 상담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뵙다 보니 참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참 디폴트 값이고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은 뭐 아무튼 제가 주위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내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뵀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처럼 번아웃도 오고 굉장히 힘든 일도 많이 있죠. 힘든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명심을 하시고 제가 소송을 뭐 3, 4년씩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바닥을 치신 분들 또 V자 반등이라고 하죠. 또 금방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바닥 쳤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나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의 걱정을 미리 끌어서 지금 내가 괴로울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일단 평온하게 지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좀 잔소리가 길었네요. 오늘은 그 사이에 판결이 있었죠. 이제 세기의 판결,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그 이혼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자세히 보실 분은 이 클립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심 판결을 이제 분석에 앞서서 1심 판결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노소영 관장이 이혼 기각을 계속 구하다가 최태원 회장은 측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는 혼인 유지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입장을 바꾸셔서 안 되겠다, 나도 그냥 이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반소를 제기하셨죠. 반소를 제기하시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것을 청구를 하셨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실 SK 지분의 42.3% 주식을 달라라는 청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청구를 하셨는데 1심 판결에서는 SK 그룹 주식 65만 주를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하라, 그리고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있었고 위자료도 1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SK 지분 주식의 42.3%를 청구했는데 65만 주는 1.2%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현금 665억 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이 회사의 성장에 대한 그리고 이 회사 가치에 대한 그 최태원 회장의 지분에 대한 기여도는 사실 별로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뒤집혔죠. 그리고 위자료 부분에서도 저희가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가 혼외자가 있더라도 한 5천만 원이 최대였어요. 그런데 1심에서 1억 원이 나와서 그래도 위자료는 뭐 재산분할 금액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하면 많이 나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너무 좀 납득이 어려운 금액이었죠. 뭐 국민들도 뭐 재산이 얼마인데 위자료가 1억밖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2심 판결에서는 그래도 노소영 관장이 승소, 완전히 뒤집힌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위자료도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저는 뭐 재산 분할은 그래도 기여도가 입증이 된다면 저는 뒤집힐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약간 시류를 흔드는 획기적인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뭐 1심, 2심, 3심 많이 하잖아요.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근데 2심 판결을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는 사실 1심 판결에서 이제 열심히 싸워 놓으면 2심에서 이게 뒤집히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거의 완전히 뒤집혔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많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2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 중에 노태우 비자금 300억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아마 1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노관장 측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장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는데요. 2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그 비자금에 관한 메모가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메모라고는 하지만 아마 현금 흐름, 그 비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아마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메모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메모를 보면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이제 성경 300억 이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그룹이 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자금 300억, 이 당시 300억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훨씬 큰 금액이겠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 300억을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SK가 클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노 관장의 기여도가 많이 입증이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자금이 기여가 된 것이라고 이제 나오니까 이거 뭐 범죄 수익금 아니냐라고 이제 따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비자금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자금에 관해서 처벌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런 비자금 이렇게 전달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환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도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더 팔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노 관장 측에서 이걸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금 문제는 일단 덮고 이제 재산분할 기여도에만 이제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2심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변론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 과정이 재산분할 기여도로 이제 인정이 됐고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이제 1심에서 SK 주식을 이제 이전하라고 했잖아요. 42.3% 이전하라고 청구한 것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하면서 금액을 확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인지대도 이제 많이 내셨었고요. 그래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SK의 주식을 이전하라라고 하면 뭐 SK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대기업이고 뭐 지분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주들도 있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금액을 지급하라 라고 하면서 청구 취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꿨기 때문에 2심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담이 이제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방향을 잘 바꾼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재판부에서 판단 내릴 부담을 변호인 측에서 이제 줄여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 금액이 이제 20억이 나온 것이 참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자료는 어때요? 그 배우자가 외도 행위를 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금액을 위자료로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소송하는 일반인들 중에 남편의 외도로 또는 뭐 아내의 외도로 정신적 충격을 뭐 20억 원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200억 원치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삶이 다 휘청거리신 분들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판결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또는 많아도 3,000에서 5,000 이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20억 원 위자료가 나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뭐 2,000만 원, 3,000만 원 금액에 대한 것이 좀 잘못됐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벌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정신적 충격, 쇼크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이제 상향해야 된다. 앞으로도 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런 법원의 의지를 이렇게 판결로 낸 것인지,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지금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간 저희가 어땠습니까? 물가도 엄청 많이 올랐죠. 통화량도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봤던 위자료 판결이랑 지금 받는 위자료 판결이랑 금액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받은 3천만 원이랑 지금 받은 3천만 원 금액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판결과 비교해서도 정신적 충격이, 아니 노소영 관장은 재벌이니까 20억 원의 정신 충격을 받고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 2천만 원만의 충격을 받는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재산 분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례해서 정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정신적 충격 자체에 대해서 위자료를 정하려면 이 금액 수준이 확 올라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감정이 막 섞인 사견이 길었는데요. 이 판결을 하신 서울고법 가사 2부 김시철 부장판사님이 판결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노소영 씨로부터 경제적으로 이제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 제도 등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일부 일처제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제 완전히 이제 최태원 회장이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쓴 편지에서 또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현재 동거인에게 이혼하라고 했고 임신한 본인의 아이까지 낳으라고도 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장판사님께서는 만약 이제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생활을 존중하고 일부 일처 제도를 인정을 하셨다면 도저히 애를 낳아라, 내가 계획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꾸짖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부 일처제를 이제 정해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새로운 혼인을 하거나 새로운 여자와의 이렇게 행복한 미래를 꿈꾸셨으면 제가 봤을 때 최 회장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노 관장을 구슬려서 달라는 대로 주고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사셨으면 국민 중에 어느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소송을 하면서 참 이분은 혼인 제도가 맞지 않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 혼인 제도 일부 일처 제도가 맞지 않으면 그냥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사시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사시라고 해요. 재혼도 하지 마시고, 재혼도 안 맞으니까 또 그 법적인 구속에 다시 구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법적인 거 이게 엮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시는 것. 저는 그걸 추천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본인으로서는요. 그래서 꼭 결혼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미혼도 많고 돌싱도 많고.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사셔라. 왜 법적인 구속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또 제 감정이 또 많이 또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제 요지는 일반인들, 이혼 소송 또는 위자료 소송을 하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이 위자료 금액이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20억 원 이 위자료 판단된 부분이 이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지출한 금액이 수백억에 이른다라는 부분이 참작되었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작돼서 위자료가 판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다른 판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인용이 되거나 참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혼을 장기간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하면 미국 재벌 같은 경우는 50% 지급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이제 재산 많으신 분들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혼전 계약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너한테는 혼인 이후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한다, 아니면 얼마만 지급하고 이혼한다,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혼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변호사가 다 공증을 해주고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혼전 계약이 유효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정이 되면 그런 이혼 변호사들도 이혼을 하는 이 당사자
분들에게 감정적인 이제 이혼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막 나중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이혼이 아니라 혼전 계약 때 이렇게 계약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혼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서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 인생 빨리빨리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 회장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상고심은 3심이죠. 지금 대법원에 간 3심인데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에 이제 적용된 그 법리가 잘못됐냐, 어떤 법률 적용이 여기는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적용됐나,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2심 판사님들이 뭐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2심을 뒤집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세기의 판결 2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영상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히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